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9시 17분입니다. 오늘 방송이 너무 늦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장 끝나고 이제 급히 좀 갔다가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차려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 보고 9시가 넘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병원에 잠깐 좀 쉬는 동안에 누워있는 동안에 또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좀 심플해지자, 단순하게 좀 생각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장에 어떤 하락이 좀 있었죠. 하락이 있었고, 두 번째, 이것이 오늘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데요. 시장의 하락이 이것이 엔드이냐, 끝이냐, 혹은 또 다른 시작이냐. 이게 뉘앙스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그렇다면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보다는 벌써 2018년도로 어떤 연간으로 해서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어느 쪽에 어떤 업종이 가장 좋을 것이냐. 저희가 항상 좀 얘기했던 것은 IT와 뭐 헬스케어, 뭐 경기 소비재,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해당 탑픽 업종, 그래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관심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말씀드려보면, 일단 거래소에서 여기 보면 일단 외인이 쭉 팔았고 기관도 쭉 팔았죠. 근데 개인들은 꽤 많은 물량을 샀어요. 꽤 많은 물량. 그래서 저는 일단은 누가 사고 팔고 혹은 뭐 얼마를 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어떤 방향을 정했던 거는 사실이죠. 나와 있는 통계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외국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기관 투자자들까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했거든요. 외국인은 꽤 많은 물량을 매도했고, 근데 오늘 개인 투자자는 그만큼 정확히 매수를 했어요. 저는 요거가 조금 약간 좀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늘 업종 차트를 보면, 일단 거래소 업종 코스피 지수를 좀 볼게요. 보면 오늘같이 일단은 거래량은 많진 않았지만 거래 대금은 좀 늘었거든요. 그 말은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빠졌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늘 5%가 빠졌잖아요. 삼성전자의 5% 하락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빠지는 거는 최근 들어서 거의 뭐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도 좀 자세히 좀 뒤에 과거를 좀 찾아봐야겠지만 5%가 삼성전자가 빠졌다라는 거는 아주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장이 자꾸 하락할 때, 이렇게 자꾸 시장이 하락할 때, 여기서도 시장 하락하고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하는 날에는 보통 대부분 외국인들이 순매도인 경향이 많아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싸다라는 생각으로 싸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사거든요. 그게 저는 위험한 것 같아요. 보통 저희 회원이 됐을 때 처음에 제가 많이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양봉에서 매수하고 좀 높더라도, 그리고 음봉에서 매도하자라고 했잖아요. 이 의미는 상승하는 거 보고서 뒤늦게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하락하는 거 확인하고 매도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손해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락할 때 이 하락의 바닥이야를 딱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특히 물 탄다거나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돼요. 하락하는 이 과정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들어가도 늦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은 오전장은 그냥 종목을 보지 마십시오. 종목을 보지 마시고 차라리 이 오전장은 지수만 보세요.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냥 네이버에 켜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이버에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이버를.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지? 일단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컴맹에 가까운 수준이라 컴퓨터를 항상 좋은 거를 쓰거든요. 항상 좋은 거를 쓰는데도 컴퓨터가 항상 뭔가 느리고 좀 이상해요. 근데 고칠 줄 모릅니다. 전혀.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좋은 컴퓨터인데도 항상 이렇게 느리네요. 그러니까 네이버 금융에 일단 들어가서 국내 증시 이렇게 눌러서 보면 현재 이 만약에 아침 시간에는 뭐 지수가 얼마 빠지고 외국인이 얼마 사고 얼마 뭐 기관이 얼마 사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특히 외국인이 매도하는 날은 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오후장 넘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잦은 실수들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자세한 좀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아마 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거가 있었네 하면서. 그래서 꼭 오전장에는 지수를 보시고 오후장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때는 종목을 보십시오. 그래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고, 예,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지금 지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분산의 이야기는 제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 여섯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총 오늘까지 6번, 맞죠? 총 12번의 분산이 나왔다. 근데 저희는 사실 한 요 정도 6번, 5에서 한 6차례 분산이 나왔다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있었잖아요. 요 당시 때는 알고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렇죠? 신용을 쓰는 분들은 신용을 전부 다 갚아라 라는 이야기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분산이 많아지면 이 매물대가 여기를 뚫고 다시 헤쳐나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그러니까 아마 오래된 회원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회원이 되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시장이 일단 대장인 코스피가 약세로 전환되는 어떤 이런 느낌이 확 오면 일단은 더 이상 매수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매수를 할 이런 의미가 없고 그때부터 나의 포트폴리오만 어떻게 정리할지를 보는 거예요. 이익이 난 종목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쵸? 애매한 종목들은 그냥 빨리 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굳이 마이너스 7, 8%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이 약세로 전환된 시점에는. 그러면은 시장이 약세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차라리 이제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장이 거품이냐, 뭐 급등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최근에 많았거든요. 사실 뭐 정말 많았어요. 뭐 원화 특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원화가 강세인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수혜 업종은 뭐냐,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것 그리고 뭐 저평가된 이야기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평가된 기업들은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가다가 꺾인다라는 것은 이 시장을 상승시켰던 대장주들이 꺾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장주들이 꺾이면 지수가 당연히 꺾이겠죠. 예전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이 있는데, 그죠? 이 기둥이 대장주. 예를 들어서 지금 대장주가 만약에 삼성전자고 셀트리온이라고 하면 이 지붕이 삼성전자가 흐트러지면 이 지붕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주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다라고 했고, 어, 이렇게 대장주가 꺾이면 시장이 가다가 대장주와 함께 지수가 꺾이면 매수를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지수가 꺾여도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종목에 또 갈아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대장주를 매수하셨다라는 어떤 논리로 매매를 했다면 대장주가 꺾이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시장에서 쉬면 되는 겁니다. 쉬는 거를 못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거든요. 그랬을 때 계속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1년 12달이라고 보면 1년 12달이 쭉 있다 보면 한 요 정도 한 3개월 뭐 한 4개월 정도만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보통 나머지 한 뭐 8개월 정도 이 정도는 그저 그렇거나 횡보거나 하락이거나 이래요. 그래서 요때 수익 냈던 걸 지키는 것도 어떤 전략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의 분산이 이루어졌고 삼성전자가 꺾였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어떤 IT 쪽에서의 IT 중소형주 쪽에서의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며칠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이 하락분을 만회하는 한 번의 상승이 나와버리면 다시 시장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특히 그런 신호 시장이 다시 시작되는 그 신호를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한번 제 동영상을 뒤져보시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 신호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해서 약세로 전환되고 이 약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요때의 신호, 이거를 이제 팔로우 스루 데이라고 제가 그때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거가 그날이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명확해진 겁니다. 2017년도 4분기가 아닌 2018년도에 떠오르는 혹은 유지해야 어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꺾이면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쭉 가다가 약간 이렇게 횡보 및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코스피가 확 꺾이지 않고 버텨줬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코스피가 확 꺾이면 코스닥도 꺾입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스닥의 어떤 강세는 코스피를 보면서 조금 느껴야 된다라는 거고, 코스피가 이제 꺾였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도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이 약세로 전환됐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면 시장이 반전되는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018년도에 업종을 찾는 것, 관심 업종.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적이 좋은 쪽을 뭘로 구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보여드려 보면 일단은 요거 실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실적으로 먼저 보면 코스닥에서 내년에 어떤 실적을 전망한 것들을 보면 지금 3분기보다 내년 1분기 때 증가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증가 변화율을 보면 여기 보면 전체로는 증가를 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많이 증가하느냐라고 보면 경기 소비재가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 IT랑 통신 이쪽이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금융도 의료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경기 소비재가 가장 모멘텀이 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와 IT 이쪽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 소비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에서 지금까지가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 그러면은 2017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요것만 확인하면 되죠. 2017년도보다 2018년도 더 좋은 거 확인해 보면 요거 밑에서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경기 소비재, 건강관리, IT 쪽이 가장 많이 크게 상승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그 코스닥 안에서의 어떤 비중 자체도 IT가 절반 정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재 쪽은 안 보는 게 낫겠죠. 실적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건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소재 쪽은 조금 증가를 합니다. 조금 증가를 하지만 증가폭이 조금 작고, 그래서 일단은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소비재, 건강관리, IT 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요거는 잠시만요. 이것도 역시 경기 소비재였죠. 경기 소비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 통신, IT 요 정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꺼보고 한번 적어드려 볼게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실적을 보냐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네요. 당연히 실적이 좋은 곳에서 돈을 더 잘 벌 거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겠죠. 돈 못 버는 회사에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에 대한 약간의 좀 주의사항도 있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에서는 한 300개 미만 정도만이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분석치가.
그러니까 전체의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한 240개 종목 정도만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데, 전체로 따졌을 때 보면 뭐 한 3, 40%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혹은 뭐 어떤 통계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실적 전망이 되는 곳에서 그나마 그 안에서도 좋은 회사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에서 보면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그 다음에 IT, 요쪽이 제일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제일 좋았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경기 소비재.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순서대로 적어보면 IT, 헬스케어, 건강관리,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요쪽에 해당하는 어떤 종목들만 실적과 실적을 보고 종목을 찾아서 이제 좀 좋은 패턴에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제가 요것들을 한번 좀 적어 드려 볼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고 저희가 보유한 종목도 포함이 되는 것도 있고 아직 보유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냥 큰 그림에서 좀 보면 IT 쪽이라고 하면 한번 메모를 해 두셨다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닌 그냥 실적의 전망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IT 쪽에서는 저는 삼성전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삼성전기. 근데 삼성전기도 이따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보기 안 좋게 망가졌고 이것이 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BH, 이건 제가 카페에다가도 좀 몇 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보유한 넷마블 게임즈,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저는 요 정도를 IT 쪽에서 탑픽이라고 보고, 이런 회사 지금 이녹스는 지금 벌써 돌파가 된 상황이라 매수하기가 어려울 거고, 넷마블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기랑 BH는 조금 자리를 봐야 되고, 이거 역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으로 한번 보면 여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셀트리온과 뭐 한미약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타자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작은 뭐 대웅이라든지 뭐 JW 뭐 신약이라든지 사실 좋은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는데 2018년도를 겨냥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 아니고 이거는 2018년도를 예상한 실적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라고 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의견이 좀 분분하겠지만 현대차, 뭐 현대위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모레. 지금 보면 레포트들이 현대차, 현대위아 쪽에 한참 동안 아무런 레포트가 없다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그리고서 현대차, 현대위아, 한온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좀 포함을 하고, 뭐 이마트 정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반드시 IT 쪽에서는 한 종목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한 종목. 그런데 넷마블 게임즈도 IT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주는 또 따로 빼서 게임주 한 종목 정도, 그다음에 경기 소비재에서도 한 종목 정도,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면 된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은 시장이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되는데, 이 약세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요 순간에 지금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서 비중을 잘 맞춰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제약주들이 있고, 그렇죠? 2차 전지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언제나 항상 관심권에 보는 겁니다.
2차전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종목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시가총액들도 다 작고 해서 이렇게 크게 통계 안에서 딱 눈에 띄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약, 2차전지 포함되고요. 게임도 포함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중국 관련한 수혜를 입는 종목들, 그 다음에 좀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저희가 지금 요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부터 시장이 약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손절을 할 건 없죠. 지금 이익 실현할 것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크게 어떻게 이익 실현할 것이 딱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익 실현을 못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추세가 약하지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반드시 저희가 들어갈 것은 IT 쪽에 한 종목 정도,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쪽에서 한 종목 정도가 들어갈 것인데요. 지금의 약세 상황이 맞다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참. 요것들이 자리를 잡히는 데까지.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카페를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 사실 종목은 주간 차트로 보는 게 좀 편합니다. 주간 차트로, 쓸모없는 보조 지표들은 다 지워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10주 40주 이동평균선만 딱 깔고 보겠습니다. 요 정도 한 3, 4년 정도를 놓고 보는 게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역시 지금 저점이다 라고 해서 쉽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2018년도에 제가 상장 요거를 같이 볼게요. 요거를 보면 같이 한번 실적이랑 띄워놓고 봐볼게요. 한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건 맞죠. 영업이익이 50%가 반도체 쪽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ROE만. ROE가 딱 멈춰버리죠. 딱 멈춰버렸을 때 어떤 삼성전자의 흐름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ROE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20%라는 ROE로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곱하기 20%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20% 이상 번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성장성은 둔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12% ROE에서 20%까지 ROE가 올라왔던 그 성장률은 좀 둔감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보통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네,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차트는 하락과 상승 이러한 어떤 횡보가 나오는데요. 이 하락할 때는 무섭고 이 상승할 때는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요때 많이 들어가서 꼬여버립니다. 스텝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여러 개의 봉을 만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지수로서 방향성으로 IT의 방향으로만 보지 매수 대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멀리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언젠가요? 제가 그 삼성전자를 저희도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보유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쭉 보유했었다가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죠. 저희도 삼성전자를
이때네요. 이때가 매도를 들어가고 3, 4일 후에 한번 이렇게 점프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갭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때 매도를 하고서 회원들의 어떤 원망이 좀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었고 저 역시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쵸? ROE가 꺾인다라는 거를 회원분들도 이제는 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정들었던 종목을 팔면 이렇게 원망을 삽니다, 보통.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시는. 그리고 일단은 다른 종목을 보면 음, 아이고, 다른 종목을 보면 이제부터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기를 보면 사실 여기를 이 라인을 돌파하면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주봉 차트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뚫고 이렇게 가면 아주 좋은 거였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 꺾였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자리 잡고 올라갈지 어떻게 내려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저는 무조건 매수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삼성전기를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느냐. 한참을 거의 5개월 가까이 횡보하는 주식을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보면 ROE가 2016년도에 0에서 2017년도에 4로 가고요. 2018년도에 8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볼게요. ROE가 2016년도에 0이었던 게 2017년도에 4로 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다시 8로 가버리면 횡보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떠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저는 이만큼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종목을 생각하고, 대신에 그거를 완전히 그 믿음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하나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요렇게 실적이 점프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무 때나 빠질 때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실적은 증가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적과 차트가 일치하는 순간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아주 좋은 회사이고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그 다음에 BH도 볼게요. BH 역시도 실적이 일단은 횡보를 하지만 ROE가 40이라는 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ROE가 마이너스여서 40까지 ROE가 올라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잖아요. BH는. 그쵸? 2,000원에서 28,000원까지 10배가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매우 강하다라는 건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실적 성장세가 마이너스여서 40, ROE가 40, 내년에도 ROE가 40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순이익의 성장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약간의 횡보하는 느낌이 났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이런 박스권을 잘 지지하고 아주 좋은 타이밍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작은 회사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종목들에 대한 상세 설명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차트로서만 좀, 실적과 차트로서 보면 요 당시 때 아마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써놓긴 했었는데요.
이게 보통 이렇게 10주 이평선을 주가가 올라가다가 깼을 때 이것이 진짜 가려면 한 3, 4주 안에는 올라타야 돼요, 다시.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3주 만에 올라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BH와 인터플렉스에 공급되는 어떤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고 사실 더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매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넷마블 게임즈 한번 볼게요.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뭐 실적이 넷마블 게임즈는 내년에도 좋다라고 하지만 ROE는 좀 멈춥니다. ROE를 한번 보면 ROE가 성장하지만 ROE가 성장폭이 좀 작아요. 넷마블 게임즈가 이번 연도에 ROE가 거의 15 정도 됐는데 내년에도 15에서 조금 증가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ROE는 증가한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ROE가 2017년도, 2018년도가 있다면 ROE가 쭉 이렇게 가면 끝까지 들고 한번 추세를 타볼 텐데 ROE가 횡보하는 거는 들고 갈 필요가 없죠. 이번 연도에 그냥 매도해 버리는 거고 ROE가 빠지는 거는 보지도 말아야 될 종목이고 근데 ROE가 어설프게 횡보면서 약간 우상향하는 것은 아주 경계하면서 추세를 좀 따라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도 순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고 펄어비스도 저희가 역시 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펄어비스는 저희가 지금 보유 이미 이제 매수가 다 끝났고 지금 30% 정도 넘게 수익 구간이긴 해서 더 이상 여기에서 더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그 펄어비스를 얘기를 했을 때 20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딱 20만 원에서 딱 끝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다라는 좀 생각은 했고 그렇지만 펄어비스는 지금 따라 들어가긴 좀 겁날 수도 있다. 한번 강하게 눌렸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는 저희 회원분께서 카페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주말과 오늘 계속 좀 몸이 안 좋아서 답장을 못 드렸는데요. 그 회원께서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당연히 저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라젠과 셀트리온을 동급으로 보는 것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뭐 신라젠이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셀트리온이 더 강하다라는 어떤 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제가 하나 좀 표현을 좀 과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유럽 쪽에서 이게 셀트리온의 성장의 발판이 마치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과하게 말한 것 때문에 아마 조금 같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아마 조금 기분이 좀 속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사과드리고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한 부분이 정부 정책의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조금 더 빨리 시밀러가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다가 보니 좀 말이 좀 오바가 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을 이 좋은데 추가 매수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저희가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했었고, 요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했었고, 지금 다시 신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좀 꼬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수급이 해결이 되고 어떤 자리를 잡으면 또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저희 회원분께서 카카오를 매수를 그때 좀 늦게 매수를 하셨었거든요. 아마 지금 보유했다면 꽤 마음고생이 있을 거고, 그쵸? 근데 거래량이 꽤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실적이 증가하나 지금은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 역시도 이 박스권의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면 그때는 좋게 보는 거고요. 이 박스권 안에 있으면 안 좋게 보는 거고,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 돌파하면 그냥 버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일단 수급 자체가 꼬이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은 너무 좋은 회사죠. 한미약품, 그쵸? 사실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조금 저는 실감이 안 나요. 우리나라의 기업이, 우리는 보통 삼성전자만 대단한 줄 아는데 이쪽에서 사실은 엄청 굉장하거든요. 엄청 굉장하기 때문에 저는 좀 놀랍니다. 보고서 보면서 진짜 이렇게 점유율이 이렇게 높아? 뭐 이렇게 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도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봐야 되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한번 이뤄졌고, 그죠?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는 건데요. 요 박스권 정도가 한번 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한 68만 원 정도인데 지금부터 한 10만 원 정도 상방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근데 한미약품을 한번 실적을 보면 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냐면, ROE가 2016년도에 3에서 요번 연도에 9로 갔고 내년에는 11로 가는 회사예요. 한미약품은. ROE가 큰 회사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굉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까지 한번 실적을 다시 봐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건 좀 더 대단하죠. 실적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ROE가 이렇게 되거든요. 셀트리온은 ROE가 2016년도에 9에서 그쵸? 17, 그 다음에 20, 제가 이게 지금 좀 가려졌는데요. 20 맞죠? 예. 20 이렇게 가거든요.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 자체가 20%가 넘어간다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아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한 두세 손가락 안에는 영업이익률 1위일 거예요. 그죠?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것은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는 거고요. 경제적 해자, 그죠? 이게 표현을 못 하겠네요.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ROE까지 좋다라는 것은 그 돈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만큼 더 기업한테 좋은 게 없고, 이것들을 수급, 외인과 기관들이 받쳐줄 때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조건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하지만 아무 때나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제가 일단 주간 차트 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희 회원들 빼고 이거를 보는 다른 회원들이라고 하면 이 5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만 사십시오. 일단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높게 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손해봅니다. 한미약품도 이렇게 봐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한번 여기 붙었을 때 한번, 붙었을 때 한번, 붙었을 때 한번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눌리고 올라갈 때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 차트에는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 10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좀 눌리고 나서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현대차를 좀 크게 볼게요.
이렇게 크게 보면 현대차는 이 바닥권에서 제가 그때 이렇게 박스권을 그어 놓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사도 된다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저효과일 수도 있지만 뭐 기저효과가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ROE가 6으로 2017년도에 바닥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올라갑니다. 내후년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이상 빠질 때가 현대차는 없을 거라고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요거의 패턴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 이 주간 차트상 이 40주 이동 평균선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면 빨간색 10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이렇게 갈 때 차트가 주가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붙어서만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요 빨간색 10주 이동 평균선에 그러면 크게 아마 손절을 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봤으면 현대위아도 봐야죠, 같이. 현대위아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한온 시스템은 완전 다르죠. 한온 시스템은 벌써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꽤 큰 종목들이에요. 근데 아마 요 라인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상승한다면 진짜 상승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14만 7천원 요 구간을 잘 잡고 올라간다면 한번 따라가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차는 뭐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뭐 사실 다 수혜를 입는 쪽입니다. 지금 이번 연도에 한온 시스템이 ROE가 15가 바닥이었고 내년 18년도에는 17로 증가하거든요. 역시 실적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자리는 지금 설명은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5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정도에 붙었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으로 볼까요? 그냥 아니면 뭐 비슷할 수 있는데요. 그냥 아모레 퍼시픽으로도 보겠습니다. G로 볼게요. 아모레 G도 그렇고, 이게 보면 이게 제가 그때도 한번 동영상에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주를 매수하지 않는 이유라고 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권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 선 그어놓은 선을 이제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할 예정인 거고, 요렇게 지금 올라탔거든요. 그쵸? 이 검은색을 이게 돌아갈 것이고, 이 빨간색은 두 번 올라탔어요. 요 탔을 때 요 구간이 사실은 결정적인 어떤 피벗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요 자리, 요거를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실적은 좋아요. 당연히 아모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요게 눌렸다가 들어 올라갈 때부터가 이제 매수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시장이 약세일 때 들어간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꺾였다가 올라갈 때 그때 아모레를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꺾여서 올라가기도 전에 아모레가 반등한다고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에는 아모레의 이 반등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종목을 보기 전에 지수를 먼저 보시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좋을 경기 소비재가 그러니까 이마트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마트도 사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마트 혼자 유일하게 시장이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어때요?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너무 많이 뜬 자리죠. 그러니까 매수가 마지막으로 가능했던 자리는 요 정도 자리일 거예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가 한 번이 나왔을 것이고, 그쵸? 요 자리가 한 번이 나왔을 것이고, 그쵸? 요거 기억나시죠? 저희 많이 하잖아요. 하락하던 하락하던 종목, 이 하락하던 종목이 반등하는 이 구간, 이게 월간 차트로 봐야 되겠네요. 잘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마트, 이게 월간 차트로 보면 아마 좀 보이실 거예요. 하락하던 종목이 하락의 바닥을 잡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가는데, 여기서부터 들어갔어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좀 늦었죠. 그래서 조금 눌렸다가 갈 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신세계도 역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신세계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한번 바닥을 마지막 바닥이었고 여기서가 사실 매수가 가장 좋은 자리,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서 한번 다시 매수 자리, 이제 마지막 자리가 여기에요. 오늘 자리. 신세계는 실적 한번 볼게요. ROE가 이번 연도가 2017년도가 ROE가 5였는데 내년에는 6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안 좀 상승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세계 이거를 월간 차트가 이랬고 주간 차트로 보면 좀 무섭죠. 자리가 높죠. 그렇죠? 일간 차트로 다시 볼게요. 사실 주간 차트 상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일간 차트에서 보면 사실 요 언저리가 사실 좋았어요. 요 언저리도 좋았고 요 구간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갭으로 뛰는 첫날 요때가 아주 좋았고 다시 눌렸다가 가는 요 날도 좋았고, 그쵸? 오늘도 괜찮았던 날로 좀 보입니다. 거래량이 근데 다만 좀 부족했고, 그래서 신세계도 앞으로 매매를 하려면 좀 기다리는 것이 어떤가. 지금 자리는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하면서. 하지만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한 1, 2주 있다가 아니면 나오는 분들은 매수 금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단기 매매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잠깐 넣었다가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있다가 빠질 때 이거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할 분은 아예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로 한 4-5번 매수하면서 천천히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의 종목들인 거고, 나중에 지금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때는 좀 저도 고민인데요. 저번에 7월에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때 일단은 주도주들은 다 매도를 했었고 2차전지와 IT 쪽 매도를 하면서 이 약세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조금씩 했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였습니다. 회원분께서 그냥 원칙대로 시장의 약세일 때는 매매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그래도 나는 조금씩 단기 매매하고 싶어 라고 했던 분들은 좀 소수의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씩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만약에 진짜 시장이 약세로 전환된다면 그 후에 전략을
좀 짤 텐데요. 원칙은 분산 이후에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면 1번 신용 금지, 신용 전부 다 상환하는 거. 두 번째 매수 금지. 세 번째 그다음에 이익 실현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꾼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익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관심 종목을 연구하기.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일 때 노는 게 아니고요. 아까 지금처럼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IT, 헬스케어, 건강 관련한 거, 경기 소비재 쪽에서의 이런 대장주들, 그리고 게임주도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도 전 좀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실적도 좋지만 정부 정책의 의지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 그래서 요런 업종의 대장주라고 하면 실적이 지금보다 내년에 더 좋아질 이런 종목들을 연구하고 계속 째려보는 기간입니다. 지수와 함께.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연구하는 기간입니다. 공부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조금 신규 회원분들이 최근에 조금 계셔서 좀 천천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시장이 좀 전환되면 다시 좀 기본적 분석을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기술적 분석도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나누려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쉰다고 시장이 약세라고 시장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시장을 단 한 달만 이탈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한 달만 끊어도 시장에 새로 들어올 때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너무 많이 시장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수와 대장주만큼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을 완전히 손을 끊지 않는다면 항상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늘은 뭐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약세가 어느 정도, 혹은 내일 바로 하루 만에 반등할지, 진짜 약세로 빠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오늘 시장이 가다가 빠졌으니까 그냥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 오르면 다시 오른다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분산이 12차례 있었다라는 거는 심한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를 좀 보겠고, 시장이 약세로 빠졌을 때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금지다. 이것이 가장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회사로 전화를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회원분께서는. 예, 제가 오늘은 몸도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꼭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